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위해서 천체의 좌표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순서와는 약간 다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천구와 관련된 내용, 즉 가상의 우주에 별을 표시하고요. 그 별의 위치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좌표계에 대한 내용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천체의 관측에서는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중의 기본, 즉 모든 부분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좌표계에 대한 용어들, 그리고 그런 좌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위각이나 고도 혹은 적경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셔야지 뒤쪽에서 계속 나오는 천체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살펴보면서 오늘 지구의 자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일단 가장 먼저 천구였거든요. 자, 우리 천구를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있고요. 그 자전축과 항상 수직하게 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자가 서 있는 위치에 머리와 발끝을 연장하는 하나의 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과 또 하나 수직으로 우리는 지평선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선들의 한 지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원을 만들게 되고 그 원을 우리가 좌우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구의 북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을 천구의 북극, 그리고 남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지점을 천구의 남극이라고 했고요. 역시 지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천구의 적도, 그리고 관측자의 머리 위를 천정, 아래를 천저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그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에 수직하게 우리는 지평선을 그려서 각각 천구의 각 지점들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모두 거리가 다 다르지만 이때 천구상에다가 별을 표시할 때는 그 별까지의 거리는 무시하고요. 그냥 좌우선에다가 별들을 표현을 해서 좌표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별의 위치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 수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또 하나의 세로선을 우리가 시간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그 내용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천구상에다가 별의 위치를 표현한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좌표계로 별의 위치를 각각 나타냈었는데요. 이때 X축의 개념과 Y축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좌표계가 바로 지평 좌표계였습니다. 자, 지평 좌표계에 대한 내용 보시면은요. 자, 지평 좌표계는 일단 두 가지의 개념, 즉 방위각과 고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별의 위치를 표현했었습니다. 방위각은요, 북점 혹은 남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회전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위각이었죠. 고도는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고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 지점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별의 위치가 여기에 있네요. 자, 이랬을 때 그 별의 위치를 방위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 바로 수직권을 천체를 통과하게끔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천체를 지평선까지 끌어내려 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앞서 봤었던 북점에서부터 몸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요만큼 회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요 각을 우리가 방위각 A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었었죠. 자, 남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남점을 바라본 상태에서 역시 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 별의 방위각을 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나 내용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꼭 알려주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도는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지평선이 있고요, 천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평선과 천체가 이루는 그 각, 우리를 고도 H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지평 좌표계는요, 관측자 중심의 좌표계로서 별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지평 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요, 지평 좌표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별의 위치를 설명하는 사람과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방위각과 고도로 똑같은 별을 찾아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천체가 떴다 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면요, 그 천체가 떠서 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방위각과 고도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방위각과 고도를 새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좌표계를 더 살펴봤었죠. 바로 적도 좌표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적도 좌표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의 개념이 있었어요. 자, 이때 적도 좌표계는 천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좌표계로서 X축의 개념으로는 적경, 그리고 Y축의 개념으로는 적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춘분점은 지구의 3월, 그러니까 봄이 시작하는 날, 춘분날 태양을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이 지구의 공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춘분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을 때 그런 춘분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각도를 15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적경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구가 있고요.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요 방향을 바라볼 때, 요 지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춘분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가 3월에 그 춘분날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지금 현재 요 장소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춘분점이 있는데요. 그 춘분점을 기준으로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천체가 여기에 있네요. 그 천체가 있는 장소를 지금 현재 천구의 적도상에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세로선, 바로 시간권을 천체를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천체를 그 시간권에 따라 끌어내려서 적도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춘분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켜 줄 거예요. 자, 이때 그 회전시키는 각도가 예를 들어 90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별의 적경은 90도를 15로 나누어서 적경 6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적경이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읽고 있지만 일단 적경은 각도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천체에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면요, 시각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적경의 표현이 동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일단 적경의 개념, 각도의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면서 적경을 재기 때문에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점점 커져서 0에서부터 24, 그러니까 뭐 0시부터 24시 혹은 24시는 0시랑 똑같으니까요. 그 정도의 적경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축의 개념인 적위는요, 천체와 적도가 이루는 각이었었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천체가 이만큼 떠 있고 지금 여기가 천구의 적도일 때 그 적도와 천체가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적이 델타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구상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적이, 아래로는 마이너스의 적이를 나타냈었죠. 자, 천구를 평면상으로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천구가 있고요. 자, 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구의 적도가 있죠. 적도가. 자, 그런데 천체가 여기에 있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경우, 이때 각각 적위를 잴 때는 적도와 이루는 각을 재줄 텐데요. 그 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적도로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플러스 적이,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은 마이너스 적이 해서 각각 천구의 북극에 있는 지점,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북극성이죠. 그 북극성의 저기가 플러스 90도까지, 그리고 반대로 남극에 있는 별,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 마이너스 90도의 저기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저기의 최대 범위는 각각 플러스 90도와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는 두 이 범위까지가 결과적으로 최대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지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경과 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체의 위치를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런 적경과 적이의 개념들 앞서 우리가 봤었던 지평좌표계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표현들 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좌표계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강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 지구의 자전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페이지로는 51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을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지구의 자전 이러면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지구 자전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뜻은요. 지구가 있고요. 자전축이 있어요. 이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있겠죠. 이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전 주기는요. 당연히 하루 동안 도니까 당연히 1일, 즉 24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자전하는 각 속도는요. 360도를 24시간 만에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당 약 15도씩을 돌고 있는 그런 각속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바로 대표적인 운동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천체가 떴다 지는 것을 관찰하는 바로 일주 운동이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그림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관찰하고 있는 일주 운동의 모습이 됩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천체들이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 하늘에서는 비스듬하게 뜨는 모습, 그리고 남쪽 하늘에서는 그 남쪽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서쪽에서는 또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관찰되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구의 자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다면은요,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적도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별의 위치를 표현을 할 텐데요. 별이 어딘가에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별들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구의 한 지점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별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들은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움직이면서 별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눈으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즉,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면요, 이때 기타 다른 별들을 바라봤을 때 별들이 우리에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일주운동은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면요, 그 일주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지구자전 방향과 반대인 동쪽에서 서쪽, 바로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 그러면서 일주운동은 당연히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 각속도와 동일하게 1시간당 15도씩 천체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식의 일주운동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때 이 하루 동안에 천체가 움직이는 요 경로를 우리가 일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주권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위도별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천체가 떴다지는 일주운동을 관찰하게 되면요, 그 일주운동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도, 바로 저위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운동을 관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적도 지방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위도, 바로 적도 지방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지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천구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적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지면과 자전축이 나란한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요 지점에 바로 천구의 북극에 고정되어 있는 북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될 것이고요. 칠판 쪽이 동쪽, 그리고 여러분들 쪽이 지금 현재 서쪽을 향하고 있는 그런 방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전축이 그려지면은요, 항상 자전축과 수직하게 뭘 그린다? 그렇습니다. 바로 적도를 그리죠. 자, 적도를 그려주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일주권이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랬었죠.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적도가 수직하게 서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정동쪽에서 뜨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체는 하루 동안에 일주운동을 할 때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수직하게 떴다가 수직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천체에 뜨는 위치가 약간 북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모습, 남쪽으로 치우쳐도 떴다 지는 모습으로 각각 관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위도 지방에서는요, 일주운동의 모습이 모든 천체들이 다 동일하게 수직하게 떴다가 수직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는 중위도 지방, 바로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서 있는 지면과 지금 현재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모습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요. 자, 지금 현재 중위도 지방이에요. 우리나라. 자, 이랬을 때 사람이 서 있는 지면이 있고요. 천구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지면과 자전축이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지점이 천구의 북극이 되겠죠. 요 지점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쪽 방향을 역시 바라봤을 때가 역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반대 남쪽, 칠판 정독 쪽, 그리고 여러분들 쪽이 서쪽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전축이 그려졌으니까요, 적도를 그려볼까요? 항상 수직하게 적도를 그린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적도를 그려주고 나서 천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요. 이때 뭐와 나란하게? 적도와 나란하게. 자, 정동쪽에서 천체가 뜹니다. 자, 뜨는데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비스듬하게 떴다가 비스듬하게 치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관찰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체의 일주운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일주운동 모습이 약간 비스듬하게 떠서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되겠네요. 자, 만일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뜬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모습, 그리고 남쪽으로 치우쳐도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것이고요. 좀 더 북쪽에 치우쳐 있는 천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북극성 주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천체의 일주운동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뜬 다음에 남쪽 하늘을 지나, 그리고 서쪽에서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극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자, 요 모습도 역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제 지평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천구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사람들이 서 있는 지면과 그 다음에 자전축이 수직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자전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은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제 북극성이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전축이 그려지면은 적도를 수직하게 그려줄 겁니다. 앞서 우리가 봤었던 저위도나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한 방향을 바라봤을 때 북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극지방에서는요, 지금 현재 사람이 서 있는 지면에 어느 한 방향을 바라봤을 때 그 방향이 북쪽이라는 방향의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천구의 북극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머리 위가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동쪽과 서쪽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항상 모든 천체들은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현재 지평선과 적도가 나란하다면은 이때 극지방에서는요, 천체가 떴다 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체가 지금 천구상에서 요런 식으로 지금 지평면과 나란하게 지금 현재 자신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는 천체들은요,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들이 지금 현재 극지방에서는 자신의 머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극지방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 경우를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도 태양이 지지 않는 것, 바로 백야 현상이죠. 자, 그런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이 자신의 머리 위를 하루 동안에 빙글 돌아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이든 밤이든 항상 이런 태양이 떠 있는 모습으로 관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돼도 어둡지 않고 밝은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미드나잇 선, 영어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그 반대로 아예 태양이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뜨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극야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모두 다 모두 일주운동이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다시 그림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그림이 바로 요 그림들이죠. 자, 보시면은요, 북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지평선과 자전축, 그러니까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이 수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만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천체가 비스듬하게 떴다가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쪽에서는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남쪽 하늘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는 남쪽에서 와서 약간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각각 관찰이 됩니다. 자, 이 모습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적도지방에서는 지평선이 있고 천구의 북극, 그러니까 자전축이 지평선과 나란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적도가 수직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은 수직하게 떴다가 수직하게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바로 일주운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주운동은 모든 천체들이 하루에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각 시간당 15도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각각의 위도별로 이런 일주운동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사진이 있었었죠.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우리가 각각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때 일주운동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동쪽 하늘부터 좀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동쪽 하늘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칠판 쪽을 동쪽으로 보고 있다면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서 방향에 생각을 했을 때, 자, 칠판 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그렇다면은 요 방향은 북쪽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이 남쪽이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자, 칠판 쪽이 동쪽이니까요.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랬을 때 우리 중위도 지방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천체가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일 때 자전축이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었죠. 자,
남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선이 이렇게 남쪽으로 뜨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남쪽 하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칠판 쪽이 남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칠판 쪽이 남쪽이라면은 이쪽은 동쪽이 되겠고요. 그 반대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이쪽이 지금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일주운동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비스듬하게 뜬 천체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쪽 하늘에서는 동쪽에서 온 천체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쪽 하늘에서는 남쪽에서 와서 비스듬하게 져야 돼요. 자, 서쪽 하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칠판 쪽이 서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남쪽, 우리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면은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남쪽에서 와서 비스듬하게 지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떤 하늘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일주 운동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비스듬하게 나타나는 일주 운동들은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비스듬한 운동에서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를 구별을 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동쪽이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서쪽이라면은 어떻게 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해주시면은 아까 동서방향의 하늘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북쪽 하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하늘에서는요, 지금 현재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별인 북극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들은요, 이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천체들로 관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북쪽 하늘을 보면은 떴다 지는 별들도 있지만 요 중심에 지금 현재 북극성이 있습니다. 중심에 북극성이 있는데 그 북극성 주변으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이런 천체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의 동심원 모양. 자, 그런데 앞서 일주운동의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런 경로가 결과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역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저런 동심원 모양에서 천체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서요? 라고 하면 그냥 시계 방향 움직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쪽 하늘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일주 운동을 관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손 앞에서 이 펜을 하나 들고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자 이거죠. 시계를 빙글빙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머리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요. 지금 현재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던 그런 천체들의 일주 운동이 지금 현재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뭔가 트릭 같은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보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이 손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머리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 말이 실제 일주 운동은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시계 방향을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구의 모습을 바깥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모든 일주 운동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천구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관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 밖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손을 돌리다가 이거를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면요. 이게 내 눈에는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 돌던 게 반시계 방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는 지금 현재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일주 운동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동심원이 나타났을 때 일주 운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천체가 이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15도씩 일주 운동을 할 텐데 예를 들어 3시간 뒤면은요.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위쪽으로 45도 각도만큼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주운동은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 북쪽 하늘에서만은 반시계 방향으로 보인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요. 동서남북의 방향을 한번 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칠판 쪽이 북쪽이면은요. 이쪽이 서쪽이 되고요.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서쪽, 이쪽이 지금 동쪽. 그러면은 천체들이 이런 식으로 동심원 모양을 그리고 있을 때 이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버리면은요. 천체들이 서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모든 일주 운동들은 다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동심원에서요.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하늘에서는 이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의 일주 운동이 반시계 방향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주 운동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 문제에서 상당히 잘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구 자전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떴다 지는 별들 혹은 아예 지지 않는 별들 혹은 아예 뜨지 않는 별들의 범위를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적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바로 출몰성, 전몰성, 주국성의 범위를 따지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좀 그림이 입체적이라서 좀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요. 잠깐 요것부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의 한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 지점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경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몇 도의 각도를 돌았는지 그리고 서쪽으로 몇 도의 각도를 돌았는지 그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를 돌아서 그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평양의 그 한 지점, 바로 날짜 변경선이 됩니다. 자, 그 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날짜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일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빙글빙글 돌면서 동쪽으로 몇 도, 서쪽으로 몇 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도라고 표시하게 되고요. 위도는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몇 도만큼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혹은 남쪽으로 내려갔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이때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위도로 표현했을 때 적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를 재는 것을 우리가 위도 또는 기호로는 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적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로 이제 재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천구에다가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구. 자, 천구가 있어요. 천구가 있는데, 자, 이때 자전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수직하게 적도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서 있으면은 머리 위와 발끝을 잇는 천정과 천저가 나타날 거고, 천정과 천저의 수직하게 또다시 지평선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천저. 그리고 여기가 지평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위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위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적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를 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적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장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구상에서 적도에서부터 천정까지의 그 범위가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위도, 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가 지금 위도예요. 항상 적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있는 장소, 즉 머리 위인 천정까지의 각도를 재는 것이 바로 위도라고 하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의 각도를 우리가 위도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요 지점은요 90도에서 요 위도를 뺀 거니까 말 그대로 90 마이너스 위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장소 좀 전에 위도라고 했었었죠. 자, 그럼 요 장소는 또다시 여기가 90도니까요. 90 마이너스 위도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 장소가 또다시 위도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항상 천구의 북극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별이 북극성이죠. 자, 이때 요 북극성의 고도를 재고 싶습니다. 자, 고도라고 하는 건 뭐였죠? 지평선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평선이 여기잖아요. 지평선. 지평선과 천체가 이루는 각.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북극성의 고도를 잰다는 것은요. 곧 바로 그 지역의 위도를 잰다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느 지역에서 북극성의 고도가 30도가 나왔다 라면은 그 지역의 위도는 30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느 지역의 위도가 55도다 라면은 그 지역에서 북극성의 고도는 55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와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른 각도, 여기가 뭐 예를 들어 90 마이너스 위도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천체들이 좌우선 땅에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지점에 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천체들의 일주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적도가 요거죠, 요거.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별들의 위치에 따라 하루 동안에 적도와 나란하게 별들이 움직인다면요, 예를 들어 이런 별들은 지금 현재 요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요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적도와 나란하게 요렇게 하루 동안에 떴다 지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 있어도 별들이 이렇게 이제 떴다 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요 범위까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리고 반대로 남극 근처에 있는 별들은요, 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 별들의 범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면, 이게 지평선이죠. 지평선이 있는데 그 지평선 위로 떴다 지는 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별들처럼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별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라인처럼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이런 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떴다 지는 별들을 우리가 이제 출몰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별들을 우리가 주극성, 그리고 아예 뜨지 않는 별들, 이런 별들을 우리가 전몰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림이 좀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구, 자전축, 적도,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는 천저, 그 다음에 지평선입니다. 자, 이때 별들이 떴다 질 건데요. 이때 떴다 지는 별들, 이때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들이요, 요 범위에서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입니다. 적도와 이렇게 나란하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별들이 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별들이 하루 동안에 일주 운동을 하게 된다면요, 이런 별들은 지금 현재 지평선 위로 지금 현재 떴다 지고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이런 식의 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별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출몰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별이 여기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때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런 별들 보세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거든요. 그 말은 항상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죠. 이런 별들을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주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별들은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별들, 이렇게 움직이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평선 위로 아예 뜨질 않는 거죠. 이런 별들을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몰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별들을 우리가 이제 적위로 가지고 그 범위를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잠깐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지평선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평선이고요. 지금 이게 적도거든요. 적도.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천구의 북극까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면요. 이 별들은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니까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별들 아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자, 이런 별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극성 범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는 그 범위가 바로 주극성 범위인데요. 여기를 재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재든 똑같이 주극성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별들이요. 지평선에서부터 이렇게 천구의 남극 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평선 위로 아예 뜨지 않는 별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남극까지 요 범위를 재는 게 결과적으로 전몰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몰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아까 우리 위도로 가지고 각 지역의 각도를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자전축 있고요. 적도 있고요. 천정, 천저, 지평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도, 바로 적도와 천정이 이루는 그 각이 위도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극성 범위는요. 지평선에서부터 적도까지 북극에 있는 지점까지 바로 요 범위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주극성 범위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극성의 범위를 적위로 표시할 겁니다. 적위로 표시할 때 이때 적도에서부터 여기 적도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오면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위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90- 위도, 여기가 북극성의 고도, 위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범위는 얼마? 그렇습니다. 바로 90- 위도가 되겠죠. 90- 위도. 자, 이때 요 별의 저기를 우리가 90- 위도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적도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요 별은 저기가 플러스 90- 위도 값을 나타내겠죠. 90- 위도 값. 자, 그러면서 요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으면 주극성이에요. 어디까지? 극지방까지. 그래서 플러스 90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자, 아까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은요. 이때 요게 지금 천구의 적도거든요. 천구의 적도, 그리고 요게 지평선. 이때 별이 여기에요. 자, 이때 요각도 재주면 됩니다. 요각도 얼마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90- 위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저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보는 주극성의 범위는 플러스 90- 위도에서부터 플러스 90도까지의 적위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때 그 별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주극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자, 별이 여기에서부터 천구의 남극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그런 별들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 별들 우리가 전몰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몰성의 범위 요 범위가 됩니다. 요 범위가 전몰성.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적도에서부터 범위를 잴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위도면은 여기가 얼마? 그렇습니다. 90- 위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요 별의 범위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 위도가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언제까지? 마이너스 90도까지의 저기 범위가 결과적으로 전몰성 범위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해보자면요. 지금 현재 주극성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플러스 90- 위도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90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별들이 주국성 범위. 그런데 아예 뜨지 않는 별들, 전몰성은요. 저기값이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면은 그것이 뜨지 않는 별들, 전몰성의 범위. 그런데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요, 얘네들은 항상 지평선 위로 떴다 지는 별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별들을 우리가 출몰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에서부터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도가 40도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의 주국성 범위는 플러스 50도부터 플러스 90도의 저기를 나타내면은 이 별들은 주국성이 되겠죠. 그리고 출몰성은요. 마이너스 50도부터 마이너스 50도까지의 저기 범위를 나타내면은 떴다 지는 별들, 출몰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50도까지의 저기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전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봤던 지구 자전에서 나오는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의 범위를 저기 개념으로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좌표계에서 저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저기라고 하는 것으로 별의 위치 표현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페이지 514쪽 그리고 515쪽에서 볼 수 있는 지구 자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 앞에 1, 2, 3단원에 관련된 내용들과는 다르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 사실 페이지 수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구자전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바로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